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트릴리언 달러 랠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런 기사 그래프로 해서 블룸버그라는 데서 소개를 해줬는데 9 트릴리언 달러면 9조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지금 1200원 정도 환율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1경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수준으로 중국이 커졌다라는 건데요. 거의 지난 2015년도의 비이성적인 과열, 거의 그 목까지 차오른 정도 느낌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유동성도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뭐 실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위험 리스크가 계속 지적이 된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비이성적인 과열이 있었죠. 애기 엄마가 객장에 애기 업고 오고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증권사 객장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힌트는 2020년 7월 20일 이번 달이죠. 그리고 중국 본토 주식, 그리고 심천 차이넥스트 세 가지 키워드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소개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2일부터 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심천 차이넥스트 ETF들이 있어요. 삼성 코덱스가 있고 하나 아리랑 두 가지가 있죠. 뭐 제가 재연금을 부탁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해해보고 뭐 매서의료나 그러니까 마인드레이라고 하는 또는 뭐 CATL 같은 전기차 회사도 소개해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연금으로도 실제 지금 ETF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좋은 정도를 넘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걱정될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다행입니다만. 찾아보면 중국 본토 지수 또한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7월 들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CSI 300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상해 종합 지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중국 본토 증권거래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상해 거래소가 있고 심천에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A주와 B주라는 형태로 해서 내국인들은,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A주를 거래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B주를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었으나 현재는 홍콩이라는 데를 통해서 직접 상해의 A주 그리고 심천의 A주를 직접 살 수 있는 후강통과 선강통의 시대가 이미 개막이 된 상황이어서 B주는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본토 A주로 구성된 CSI 300이라는 비교 지수를 가장 많이 비교 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레버리지 모두 성과가 상당히 좋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힌트로 말씀드렸던 2020년 7월 20일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상해 증권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6월 19일 날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좀 뒤늦게 알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초상증권이라는 데서 이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 상해종합지수의 지수가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7월 22일부터 상해종합지수 변경안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주요 조정사항이 뭐니라고 했더니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1번 ST 종목이 편출된다. ST는 스페셜 트리트먼트, 즉 우리로 따지면 뭐 관리 종목 같은 개념일 텐데 이런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 좀 위험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주의 지수 편입 시기가 연장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상장한 SK 바이오팜이 됐든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의 편입 시기가 좀 연장되는 것들. 세 번째는 과학 창업한 커창반이라고 하는 종목이 편입되는 세 가지가 주요 변경 사항이라는 건데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ST 종목이 편출된다는 뜻은 뭐냐면 ST 종목들은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통상 사람들이 선호도가 낮죠.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얘가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수한 종목 중심으로 지수가 리밸런싱 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눌려있던 지수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주의 지수 편입 시기 연장. 이 IPO라고 그러죠. 신주가 이제 상장되는 절차를 거칠 때 통상은 상장하고 나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게 상장 후 11일 만에 지수 내 편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일 만이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주가가 높을 때 편입이 되기 때문에 편입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좀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런 종목들이 10일 만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거를 시가총액 내 상위 10위, 10등을 할 정도로 큰 종목일 경우에는 3개월이 좀 지나서 늦게 지수에 편입시키라.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1년 지나서 지수에 편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수 편입 시기는 좀 늦게 연장시킨다라는 장점이 결국은 지수의 안정성을 제고할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과학 창업반, 커창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레드칩이라고 하면은 뭐 그 중국 기업인데 이게 민간 기업들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라든가 뭐 텐센트 같은 회사들일 거예요. 중국에서 장사하는 회사들인데 이제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아닌 회사들이죠. 이게 이 두 개 상해와 아까 심천의 거래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종 구성이 차이가 많아요. 상해는 전통적으로 국영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금융, 그다음에 공업, 필수 소비자 뭐 이런 등등으로 돼 있어서 흔히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IT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심천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상해 대비했을 때 심천의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심천이 중국의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일컫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그 상해가 부족했던 커청판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들이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효과가 이번 조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런 성장 동력, 그러니까 상해 지수의 매력도가 그만큼 또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둘 다 공이 상해와 심천의 A주에 아마 굉장히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7월 22일이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맨 앞에 그 블룸버그 까만색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비이성적인 과열. 흔히 아기가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객장에 오거나 스님이 내려오면 사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목격되는 현상이지만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로빈 후드라든가 중국도 부추라고 그러죠. 막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잘한다 그래서 부추라고 표현한다는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특징은 요새는 객장에 안 오죠. 다 모바일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주식을 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동성은 여차하면 많이 풀렸고 중국도 2017년 이후로 그림자 금융이니 이러면서 굉장히 파악되지 않은 부채 규모라든가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흔히 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굉장히 강하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지금은 그런 유동성,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언제 투자하십니까? 이게 지수가 막 흥분되고 높아질 때 그때 한몫 잡으려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로비누시나 부추나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막 동전주라든가 위험한 주식들 투자하는 현상들과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물린 분들이 언제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물린 겁니다. 이때는 저도 생생합니다. 2017년도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좋아서 2018년 초가 되니까 이때 많이 가입하셨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반등한다라는 관성이 느껴지니까 이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웬걸?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아마 최악의 해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반등을 해도 전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물린 분들은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하죠. 무역 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또 빠집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아마 녹다운이 돼 있어요. 무려 1년, 2년 이상 기다려버리면 요새 같은 경우에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물타기 하는 분도 거의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불쭉 올라오니까 아마 여러분 중국 펀드로 속상해서 아유 난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분들은 꼭 한번 계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다 됐을 거거든요. 찾으실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꼭 찾고 나오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깨 많이 팔린 펀드들을. 일단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한화 차이나라고 하는 주로 심천 또는 중국 본토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IT와 BT 들어간 종목들도 2018년도 2월 26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 날짜를 찍은 이유가 이때가 지수 전고점이었어요. 이때 고점에서 속말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회복이 계속 안 되다가 올해 초에 잠깐 회복이 됐다가 다시 확 물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2년 기다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회복돼서 2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2년 반 기다려도 꽤 좋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빨리 찾으십시오. 네. 단 이제 안타까운 거는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차이나 펀드가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성과가 안 좋네요. 예, 제가 볼때 운영을 되게 잘 못한 게 아닌가. 굉장히 좀 다른 펀드들이 굉장히 오히려 원금도 안 될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랑 그 VI 자산운용이라는데 중국 4차 산업 목표 전환형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아마 목표 전환형이다 보니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싣지 못하고 좀 고점에 물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얘도 지금 원금 언저리, 그러니까 원금이 좀 미달하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랑 VI의 중국 4차 산업 목표 전환형이라는 펀드 갖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팔린 펀드들, 뭐 KB 자산운용의 중국 본토 A주라는 펀드도 운영을 되게 잘하죠.
이런 거라든가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이거 오래된 펀드인데 신한 BNP 중국의 꿈같이 흔히 차이나 펀드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직원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가입을 했는데 하필 그때가 중국 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지수가 높아서 수익을 본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흔히 높을 때 가입하신 분들이 나도 이따 한번 가입해볼까라고 들어가셨다가 확 물린 경우 많아요. 언제랑 비슷합니까? 지금도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번 가입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저는 뭐 중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일단 기존에 투자해서 이렇게 물렸던 쓰라린 경험을 내가 갖고 있다. 이를 갈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판매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굳이 급하게 가져가시지 말고 여기서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조금 더 판매하는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7월 22일이라고 하는 그 시기,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일 텐데 그 시기 뒤로 좀 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속 썩이고 마음 끓였다, 마음 졸이고 그랬다면 그냥 일단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충격이 크지는 않도록 가급적으로 분산이 잘 된 형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투기하신 분들이 또 물렸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개인별로 물렸을 때 가슴 아픈 그 금액과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산이 많으셔서 뭐 1억 원, 10억 원을 맡기더라도 뭐 물려도 기다리지 뭐라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뭐 저처럼 좀 막 새가슴이거나 또 이게 뭐 약간 이상하게 나는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투자하면 물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별적으로 투자의 내 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도와 그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팅할 때는 그만큼 손절이라고 하죠. 내가 예상하는 거와 반대로 간다 했을 때는 빨리 끊고 나와주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막 길게 주저주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전고점에 높을 때 물리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되게 쉽게 투자를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러시고 나서 주가가 속절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예, 그때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쭉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0%, 30%, 많게는 40%까지 손해가 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물 타고 막 계속 더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별로 안 그러세요. 아예 관심을 꺼버리시거나 계속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을 들들 볶거나 뭐 걱정하시기에 아주 여념이 없죠. 근데 이렇게 회복을 시켜드리는 걸 보면 확실히 투자는 조금 낮아져 있을 때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입증된 그런 증거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7월 22일 날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지수 구성 그 기준이 변경이 된다. 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ST 종목이라는 관리 종목이 편출된다라는 게 있었고, IPO 후에 신주가 편입되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특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레드칩이나 이렇게 커창판이라고 하는 과학 창업판 같은 신성장 산업들의 종목들이 또 편입된다라는 세 가지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좀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중국의 로빈훗, 미국의 로빈훗 같은 부추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큰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일부 하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존에 물렸던 걸 엑시트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투기 또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부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